어제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서 특히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에 부과가 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추가로 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돼서 재산세 경감 조치라던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조치들이 이미 발표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 대도시들 그리고 수도권의 좀 중저가 주택들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종부세 9억이 기준인 종부세를 납세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근데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초과 종부세 대상이 전국적으로는 한 70% 정도, 서울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이제 주택 수 자체가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물론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나 대상자는 12월에 이제 인별 합산을 통해서 다시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상 주택 가구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서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41만 채 정도가 이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대상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데 서울 전체 주택 수의 한 16% 정도라고 하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대상이 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 재산세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90% 이상, 전국으로 봤을 때 90%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저희가 로드맵이 이미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를 것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6억 이하의 좀 중저가 주택들 대상으로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해서 실제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걸 좀 막는 조치들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전년 대비 세금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에서 보면 92% 정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아래의 주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년에 비해서 공시가격 자체는 올랐지만 재산세 자체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발표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늘어나는 현금 세금 부담에 좀 급격하게 더 내몰릴 수 있는 저소득이나 이제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부담이 크게 늘지는 빠른 속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표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높게 형성돼 있는 대도시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시세 자체가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또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까지 늘어나게 되면 세부담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서 조세 저항 부분도 연내에 좀 만만치 않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연장선상에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정부가 대다수 90% 이상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그러니까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계속 꾸준히 해마다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그러니까 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는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자체 첫 해에는 뭐 또 조정이나 경감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 속도를 높이다 보면 아무래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들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
부대적인 조세들도 다 늘어나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세금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조치들이 첫 해에는 또 여러 가지 경감 조치들이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이제 늘어나는 와중에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구들이나 현재 뭐 은퇴 세대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재산 규모가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높게 책정이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 늘어나실 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발표로는 건강보험료 자체가 재산세 재산 가치를 측정하는 공시가격만으로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등급이 매겨져서 그 등급 자체가 변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다. 혹은 이제 바로 지역 보험에 변환이 되게 되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뭐 첫 해에 50% 경감을 해준다던가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뭐 이제 경감 조치 발표도 있기는 했고요. 네. 그리고 재산 공제 부분 같은 것들을 첫 해에는 좀 늘려서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다시 상쇄해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발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른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LH 사태와 관련된 보상금이 또 높아지는 구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지역 가입자분들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는데 특히 또 그 은퇴하신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가격이 올라서 자신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면 이 피부양자 자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재산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시게 돼서 지역보험 가입자로 변환이 되게 되시면서 이제 직접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첫 해에 50%이 보험료를 좀 소위 깎아준다라는 이제 경감 조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발표로는 한 처음 내게 되시는 분들이 10만 원 내외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네. 첫 해에 좀 세금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직접 지불해야 되고 또 그 비용 자체도 개인한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매년 늘어나게 돼서 지금 저희가 고가 지역의 경우에는 25년까지 90% 현실화 속도 그리고 저가 지역의 경우에는 30년까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현실화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변동성도 많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로드맵이 실제화되다 보니까 당장 올해부터 이제 현실화된 세금 부담을 체감하시게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이 늘어나는 현금 세금을 어디선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에 당면하신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굉장히 3법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다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까? 실제로 올해 이제 급격하게 공시가격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오른 상황이고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0% 이상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부담을 좀 견디기 어려운 현금 급여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자나 재산은 좀 많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처분을 검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처분 매물이 일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다만 근데 이제 정부의 의도만큼 처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신은 없습니다. 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장기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세를 좀 깎아주는 경감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처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좀 다르죠. 인하 조치가 없고 대신 6월부터 더 양도세나 종부세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라라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장의 양도세 부담이나 혹은 이미 대도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주택 상품들은 이제 한 번 팔면 다시 보유하기 어려운 자산이다라는 인식들
혹은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작년만큼 물건이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워낙 거래량이나 이제 재분배된 주택 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거래 시장이 그렇게 뭐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정부가 의도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처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처분으로 연결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월세 같은 것에 전가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연장선상의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최근 LH 사태로 인해서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는데 뭐 양도세 나라에 내고 나서 처분을 하느니 차라리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고라도 넘기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증여취득세 자체가 조정지역에서는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3억 공시가격 이상의 주택들은 증여취득세가 11%로 좀 높아져서 전년보다는 증여 추세가 조금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지역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의 처분보다는 증여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이런 세금에 대한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잠재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